안녕하세요, 로우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비 산모님과 육아맘, 육아 대리님께 받은 질문들을 토대로 신생아 반사가 왜 중요한지, 신생아 반사 중 모로 반사에 대한 이야기와 속삭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기들은 반사 적용이 왜 중요할까요? 신생아는 40여 개의 다양한 반사 행동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빨기 반사, 쥐기 반사,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신생아 반사는 아기가 성장하고 뇌의 기능이 발달하면서 1년 내에 사라지거나 무의식적인 반사가 아닌 의식적인 반응으로 대체된다고 하네요. 신생아 반사는 신생아 검사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아기의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중년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사들이 없어지는 시기 또한 아기들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우리 아기들의 반사 활동이 다른 아기보다 늦게까지 안 없어진다고 하면 금방 불안해지고는 합니다. 그럼 항상 더 깊은 지식을 갈망하는 저희 로운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기 반사 적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출생 직후의 아가들은 엄마의 뱃속이 아닌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반사 기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요. 신생아 반사는 기능에 따라서 생존 반사, 원시 반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빨기 반사나 호흡 반사 같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반사들을 생존 반사라고 하고요. 이름도 낯선 바빈스키 반사, 모로 반사, 혹은 잡기 반사, 걷기 반사 등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라지는 진화 과정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반사가 원시 반사입니다. 신생아 반사 중에는 무의식적이던 반사 행동이 반복과 학습을 통해서 의식적인 행동으로 발전하는 반사가 있는데요. 이는 출생 직후에는 뇌간이라는 곳에서 반사작용을 통제를 하다가 생후 3개월에서 4개월 무렵부터 대뇌피질이 발달을 하면서 행동을 통제하는 부위가 뇌간에서 대뇌피질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반사가 소실될 개월수가 지났는데도 의식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반사 행동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면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굳이 여기서 뇌간이니 대뇌피질이니 뇌 관련 단어를 말하는 이유는요. 아기의 뇌는 출생 후 1년 동안 폭풍 발달을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런 뇌 발달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있어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기에게 해주는 깍꿍놀이, 도리도리 잼잼, 터미타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런 놀이들이 사실은 아기 뇌 발달에 맞춰서 뇌에 자극을 해주는 놀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런 놀이의 이유와 적절한 시기를 알고 아기와 놀아주면 엄마 아빠도 육아가 좀 더 즐겁고 아기도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면서 놀이가 덜 지루해지곤 하겠죠. 0세에서 1세 아기 교육이라는 책에 나오는 아기 뇌 발달에 맞춰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놀아줘야 되나 라는 내용의 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추후 다른 영상에서 제가 리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로 박사님이 발견했다는 모로 반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기 머리의 위치를 갑자기 바꾸거나 큰 소리가 나거나 하면 아기는 만세를 하더니 두 팔로 누구를 껴안는 듯한 자세를 해요. 모로 반사가 나타날 때 아기는 양손과 모든 손가락을 활짝 펴죠. 모로 반사는 갑자기 큰 소리로 자극을 받았을 때도 나타나고요. 그냥 옷을 갈아입히고 있을 때도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모로 반사는 생후 4개월부터 감소해서 6개월에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보통 모로 반사는 언제까지? 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요. 100일 전후에 사라져요 라고 답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간혹 우리 아기는 지금 140일인데 아직도 모로 반사 때문에 잠에서 깨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로 반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생후 6개월 경이니까 4개월에서 5개월까지 모로 반사를 다른 아기들보다 좀 더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로 반사는 대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 한쪽 팔에만 모로 반사가 나타나면 팔이나 어깨, 쇄골에 골절이 있거나 한쪽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 더욱 신경을 써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로 반사가 나타날 때는 아기를 바로 꼭 안아주거나 속사개로 감싸주거나 팔다리, 가슴을 포근하게 잡아주면 모로 반사는 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엄마 아빠가 속사개 혹은 속사계 대용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속사계에 대한 질문을 엄마 아빠가 많이 하시죠. 속사계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 중에서는 첫 번째로 아직 신생아기인데 아기가 속사계를 싫어해요.
힘이 세서 팔다리를 버둥거리면 속삭이가 금방 풀어져가지고 어느새 애가 탈춤을 추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과 두 번째로 100일이 넘었는데도 아기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잠에서 깨요. 그래서 아직 신생아처럼 속삭이를 타이트하게 꽁꽁 싸서 재우고 있는데 책에서는 4개월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한 달은 속삭이를 해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로반사가 사라지는 생후 3개월에서 4개월까지는 속삭이를 해주라고 해요. 하지만 첫 번째 질문처럼 신생아 아기가 속삭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그래도 생후 4주까지는 속삭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속삭이 대용 제품을 사용해서라도 아기의 몸을 잘 감싸서 모로반사로 아기가 자꾸 잠에서 깨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신생아 시기에 스와드럽 같은 대용 제품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아기 몸에 맞는 사이즈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아기는 생후 2주경에 엄마에게서 받은 멜라토닌 호르몬, 수면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모두 소진이 돼서 수면 호르몬을 아기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2주 후에는 더욱 잠들기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적어도 생후 4주까지는 속삭이나 아기 몸에 맞는 신축성 있는 속삭이 대용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아기를 돕는 길이죠. 그러다가 4주가 지난 후에는 아기가 깨어있는 시간에 아기 다리 쪽부터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서 점차적으로 속삭이를 풀어주면서 속삭이가 없는 환경에 적응을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응하는 것을 보면 잠잘 때도 팔을 한쪽씩 빼주면서 속삭이를 점차적으로 떼는 것이 좋고요. 개월수가 늘어나면서 모로반사는 점점 약해지니까 속삭이도 점차 느슨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 시기에 속삭이 대용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사이즈가 아기 몸보다 여유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 아기가 조금씩 자기의 몸을 움직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기의 발달에 좋다고 합니다. 아기들은 낮잠보다 밤잠에 들 때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로우맘의 경우에는 속삭이를 낮잠 잘 때 먼저 조금씩 풀어주는 연습을 했고요. 밤잠은 그보다 좀 더 후에 풀어주었어요. 한 달 반쯤 되니까 아기가 속삭이에서 쉽게 탈출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양쪽에다가 제가 사용하던 팥주머니로 눌러줬는데요. 며칠이 지나니 여기서도 탈출을 감행을 하길래 그냥 머미쿨쿨 구매해서 덮어주고 있습니다. 와,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방문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우맘이었습니다.